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윌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맨 매뉴얼 분들은요, 진짜 매력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로맨 매뉴얼이에요. 그럼 박사님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네. 로맨 매뉴얼하고 잘 맞는 뭐 이렇게 성향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로맨 매뉴얼 분들을 공주 왕자로 대하면 다 잘 맞아요. 근데 그렇게 대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죠. 로맨 매뉴얼 분들이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맨 매뉴얼 분들이 참 착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사실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럼 네. 로맨 매뉴얼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 또 뒤로 물러서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편하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로맨 매뉴얼 분한테 내가 잘해주고 싶다, 또는 내가 로맨 매뉴얼인데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싶다, 그럴 때는 가까워지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씩 접근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이 한 10m, 20m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심지어는 6개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5m 정도로 나아가서 또 한 3개월 정도 하고. 힘드네. 이 매뉴얼 이 녀석들 힘들어. 너무.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이제 약간 편하게 되고 나를 약간 의식하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럴 때 인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인데 그러게요. 우리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람 사귀면서 이 댓글 참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마음 여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데, 시간을 처음부터 엄청 길게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박사님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로맨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도 많은 사람들과 급하게 빨리 친해집니다. 저도 이제는 막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도 지금 말했듯이 제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어쩌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고 이걸 하는지도 몰라. 아니면 저 맞아요. 사람이 내한테 뭔가를 뭘 바라고 나한테 그런지도 접근했을지도 알아. 몰라.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럴 때마다 긴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그렇게 피해 가더라고. 거죠. 예. 네, 동엽이가 한 번씩 안 올 때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온 겁니다. 문자가 안 가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다음 사연으로 이제 가야 되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예, 다음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목: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문제가 대체 뭐죠? 박사님,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40대 남성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안모 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는 질문에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씨가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지금 모든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인권과
인권과 우리 사회의 안전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지킬 것인가의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강제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사형시켜야 한다, 조현병 환자라고 가명해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2008년에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30대 남성이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 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사람들을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상해 또는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범인 정모 씨는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살기 싫다 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정모 씨는 별도의 정신과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여러 전문가들이 정모 씨가 우울증일 것이다,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냈고 정 씨의 감정을 맡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정 씨가 의학적으로 기분 부전증과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모 씨는 사형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한마디씩을 거들며 범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고 정부가 정신질환형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겠죠. 범인은 결국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이 사건은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은 방식을 우리는 반복하겠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박사님, 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사연 참 답답하고 힘든 사연. 사실 항심소에 보내오는 사연들이 항상 답답하고 힘든데 이게 어떤 뭐 정신병 환자다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뭐 범죄를 저질른 그 사람한테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왜 이 사람은 발작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게 되면 다 정신병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돌리는 거,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신병이라는 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답답하다. 왜냐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도 이렇게 비슷한 뭐 유형은 좀 다를지 몰라도 조현병 환자에 관련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언론들이 있는데 이게 꼭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안전 장치도 그렇지만 사회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직시 못하고 있지 않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직시하지 지금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나 뭐 이런 음. 것들도 그렇고요. 있나요? 네. 뭐 저 취직이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 네. 행복하지 못하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꼭 이 조현병 환자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누구나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이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조현병이라고 진단했는데 진짜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조차도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진단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뭐 이 MRI를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뭐 현실 인식이나 특히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또는 피해 의식이 상당히 심하다든지 뭐 이런 환각적인 행동, 망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조현병 이래가지고 진단을 해주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치료는 뭡니까? 약 드세요. 하는 거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지금 조현병 환자든 또는 심지어는 우울증이든 또는 뭐 다른
심지어 공황장애 뭐 이러면서 병명은 갖다 붙이지만은 그 치료 방법은 약밖에 길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의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진단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또는 진짜예요? 이런 질문밖에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 워낙 정신과 의사든 의사들의 힘이 강하니까 로비력도 강하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뭐 정답처럼 정신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 국가 관리할 때 누가 관리해요? 의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관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미 정해진 답을 놓고 마치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네. 심지어는 정신 뭐 보건 법을 더 이 정신과 의사가 약으로서 처리하는 거를 더 해야 된다. 뭐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인데 결국에는 그런 권한을 뭐 더 주고 또 약으로 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야기하기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네, 박사님 얼마 전에 조현병 환자가 또 정신과 의사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에도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관심이 없더니 요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실제 화난 이유는 체불임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냥 조현병에만 맞추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자기가 월급 늦게 준다고 방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실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 뭐 경찰에 가든지 노동청에 가가지고 내 월급을 늦게 주고 안 주고 있어요라고 하면 노동청에 있는 공무원이 바로 이 사람 고용자한테 연락해서 당신 체불한 거 이 지금 일주일 안에 뭐 한 달 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만 조치를 취했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방화까지 했겠어요? 안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없이 그냥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은 정신병이다 돌려버리는 거. 이 나라가 얼마나 그게 폭력적인 또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하는 그 상태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 그걸 지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날뛸 때 네. 그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CCTV까지 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와서 막 문 두드리고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반항까지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분명히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럼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 옆에 5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다는데 그러게요. 왜 빨리 와서 진압을 했으면 이렇게 큰 피해가 안 났을 텐데 맞아요. 왜 안 온 겁니까 도대체? 그럴 때 어느 언론에서나 어디에서 그거 지적한 기사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특히 공권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 경찰이 달려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 질문 안 던지고 정신병자니까 그 말은 뭐 별별 없고 그냥 바로 이 매장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 그 매장시키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거죠. 그 협력하는 가장 정당한 조건이 마치 정신병이라고 하고 의사들 전문가가 이 사람은 정신병자니까 매장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공부 못하는 애가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노예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제가 지적 잘했죠? 훌륭해요. 진짜. 또 이렇게 임금 체불이었다고 하니까 또 잽싸게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 사람이 정작 일한 그 적 지방 없다죠. 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신고한 적은 없다. 신고한 적이 없다. 없다 이러는 그래서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꼭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명피용 그렇죠. 발언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려고 해.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제가 또 이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예. 해서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분이 네. 사실 임금 체불이 됐다는 거는 뭐 기사에 잠깐 넣어 보면 정상적인 뭐 조직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공사장에서 일당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지만은 그때그때 매일 진짜 돈을 받았을까? 못 제가 못 받았을 받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못 받았을 때 왜 돈을 안 주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도 호소할 수 없는 우리 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맞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권력이든 정부든 누구에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버려진 이 사회에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 존재라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게요. 그런 네. 그 이번 범인의 과거에 대해서 쓴 기사의 가장 추천수가 많은 댓글이 범인의 그러면 감정이입을 하자는 거냐, 이런 기사를 왜 쓰는 거냐, 이런 식의 비난 댓글이 있더라고요. 범인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댓글 다시면 이런 거 써요. 이 사람이 여자 노인만 죽인 것도 의도가 악질적인 것 같아요. 자기의 공격성을 발휘할 때 인간은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강한 사람을 공격해요. 약한 사람이겠죠. 네, 음.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특히 비루하게 살 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모든 비루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뭐 박근혜, MB, 지금 문재인, 뭐 이런 우리가 최고로 생각했던 대통령은 그러면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모습을, 그런 분들도 보였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문재인 것처럼 지적을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것 같은 마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마치 지금 대중들도 지금 이분을 약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심하게 해도 약간 다들 약간 괜찮은 분위기처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진짜 아주 나쁜 짓이죠. 네. 그런데 그 행위가 나쁜 것과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가를 아는 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거든요. 네.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그냥 싹쓸이 그냥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박근혜는 벌써 사형 12번 당해도 네.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여성의 몸으로서 그 옷걸이를 치러시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이러면서 석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럴 때 황교안 씨는 그러면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 그 훌륭한 대통령을 있을 때 지는 뭐 했어요? 최순실 모릅니다. 이러니? 그게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분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전 무서울 것 같거든요. 무섭죠. 네. 그럼 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일단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해도 몇 번이나 제가 오지도 기사를 보니까 않고. 경찰서에 몇 번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경찰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제대로 안 해줬죠. 그럴 때 사로 변호사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잠재적으로 폭행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경찰에서 조치를 안 취해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은? 요번에 그 장자연 사건 때문에 윤지호 씨가 예.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그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비상기기라든지 뭐 네. 워치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또 네.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네.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법으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윤지호 씨가 온갖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이 해줬지. 변호사 지금- 자격증 어떻게 딴 거예요? 그러게 변호사 시험에는 저런 문제가 없어. 아, 없어? 그러니까 시험 기출 문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네. 나와요. 기출 문제는 어차피 네. 하나만한 소리가 변호사 시험 문제는 오고 답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전하고는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는 아무 다르네. 관계가 없는 게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이에요. 실제로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그래서 해주세요. 실제로 대응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내가 전화했는데 경찰에서 대응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언론에 계속 제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황심소에도 제보를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건 언론에서 떠들어야지만 공권력은 움직이지 맞아요. 일반 시민들의 전화에 대해서는 엉대를 안 해요. 안 해.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까 전에도 이게도 사연을 줬지만 2008년도에도 정모 씨가 이런 비슷한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뭐 안전 장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많은 자기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잠재적으로 피해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가 이판사판이다. 내가 그냥 확 불지르고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가자.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지금 내가 사는 거나 감옥에 가서 그냥 사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완전히 인생 끝났고 자살하기는 싫고 그냥 막장으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마치 하나의 어떨까요? 자기 트로피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더 끔찍했던 거 여러분 불질러 붙잖아요. 어디 불졌죠? 숭례 우리 남대문도 불질러 버리고. 남대문 불지는 것보다 더 심했던 게요. 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 기름통 열받는다고 들어가가지고 네. 지 열받는다고 뿌렸잖아. 거기서 했는데 그래가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지하철 공사나 정부가 하는 짓은 뭐예요? 그 기대 해봤자 이 역사마다 이 뭐 방독면 그거 설치해 놓고 그게 그냥 본인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CNN에서 그게 전쟁 대비용이라고 방송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요. 방독면이 갑자기 있으니까. 저는 지하철 여기 갈 때마다 그 방독면을 한번 살펴봐요. 저거를 만일 내가 사용하게 되면 저걸 뜯어가지고 머릿속에 쓰는 게 나을까 잽싸게 도망가는 게 나을까. 그보다 그 뜯으려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뜯어가 자기들 그러게요. 뭐 한두 개 그러게. 있는 거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문제가 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면피용의 대책을 끊임없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건 이 저질른 사람이 조현병 환자라는 거로 딱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게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책임져야 되는 거는 진주에서 일어났죠. 네. 그러면 그 파출소장, 파출소장, 그다음 경찰서장 다 이 잘라야 돼요. 맞아요. 사표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다음에는 그럼 이게 한번 딱 분명히 되면 네. 그 다음에 이런 사건으로 경찰서에 전화하면 경찰이나 거기에서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갔죠. 가지게 되죠. 네. 뭐 지난번에 세월호 그거 됐다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나아가 한 짓이 뭐예요? 해양 경찰을 해체합니다. 그래놓고 그걸 이름만 다시 바꿨죠. 이름만 바꾸는 어. 그런 농간을 부리는 인간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있는 한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가장 요즘에 쉽게 사용하는 정신병으로 몰면 막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면은 그 이상한 행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면요. 예. 경찰이 일단은 그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할 수 있어요. 하루나 이틀. 근데 그렇게 해서 풀려 나오면 더 화가 더 나서 이제 화가 할 것 같죠. 누가 네. 신고했어? 이렇게 아. 하면서 그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소심할 수 있구나. 예, 소심한 사실 이렇게 발작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심해요. 그리고 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상당히 외향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폭력 행동을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단체로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잡혀 들어갔다 놓으면 누가 내 찔렀어 이래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실제로 혼자서 쿵쿵쿵쿵 참다가 혼자서 지내다가 갑자기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발작적인 행동을 할 때 경찰이 잡아가지고 진짜 하루 이틀 구려 살리면요. 자기가 경찰 앞에서나 이런 공권력 앞에서는 갑자기 너무 순한 영이 되고 조용히 있어요. 이게 그 특성이거든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 무서운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있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랬을 때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개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네. 없을 때 네. 공권력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음.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정당화되는 것이 공권력의 존재이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공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비리 저지르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잘 보이는 뭐 김학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검찰은. 예. 경찰은 알아보는데 뭐 이런 사건들이 되는 거. 근데 경찰은 뭐 또 그러면 지들이 관련된 이 높은 사람에 관련된 경찰청장을 우리 아빠가 잘 알아 그러면 그 경찰청장 농담을 해본 거야. 예, 누구 경찰청장인지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우리가 안다면 실제로 아마 이 사건 지금 멀리 외국에 계신 대통령께서는 아마 모르겠죠.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는 이 사건을 알겠죠. 네. 그럼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담당 지역의 책임자 아.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겠죠. 못 자르죠. 왜 못 잘라요? 자기 이제 조직이니까. 아니죠. 그렇게 자르면요, 아마 자리에 남아 있는 인간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공권력이 움직이는 그 기관에서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문제 일으킨 인간이 잘못했다고 돌려버리는 그 전법을 너무나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폭발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게 하려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어떻게 해야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찾아뵙고 뭐 십시일반 좀 모아서 용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찾아뵙고 음식도 좀 같이 먹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그거는 진짜 네, 진짜 이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동엽 씨처럼 하면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해 가지고 상당히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마치 뭔가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더 악용하는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어금니 아빠처럼요? 잘하시네요. 그거 상당히 재밌는 사례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피해의식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만 피해의식이 아니라 돈이 많으신 분, 얼마 전에 하늘을 나는 그분이 진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네.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심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울분에 차서 돌아가셨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뭐 야, 경찰 출두 한 번만 하는 것도 저렇게 큰 충격이었고 스트레스, 힘든데 네. 억울한 일로 잘렸으면 아마 본인은 벌써 네. 12번도 죽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아까까지만 해도 동엽이 자기 계속 사람마다 동엽이 자기 얘기 넣는다 뭐라 하더만 박사님도 뭐 맨날 들어가 있네.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댓글 이렇게 올렸네.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항심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컨테이너 항심소에서 그런 엉어리진 분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아져야 돼. 우리는 걸핏하면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 되고 정신병 환자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그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활동이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연을 보면서 어쨌든 그 행동했던 분은 엄청 나쁜 일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행동들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인 본보기를 하는 거는 그 담당 지역의 경찰이 경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걸 가지고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이거는 군대로 치면 이 병사 한 명이 탈영했다 하면 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다 작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병사 탈영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터지는 거나. 사건 터지는. 그래서 뭐 군대에서는 승진 못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뭐
이 간부 경찰을 자르면 너무 심하다 하면 그런 사건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역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진급이 안 더 돼. 이상 진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면 음. 그건 마치 음주운전하게 걸리면 공무원이 요즘에 승진 안 된다라는 거 이상으로 음주운전 5번 걸린 거와 같은 정도의 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네.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발표를 하면 이 일이 덜 일어나요. 덜 일어나요. 그거를 이 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로는 이거는 완전히 정부는 면피하고 의사들 돈벌이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 국민청문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심소 이름으로. 국민청문회는요.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억상실증 환자를 양성하기 아니, 때문에 청문회가 아니고 네. 청원. 국민청원요. 그 글 쓰면 뭐 신문공과 그 치면 어느 정도 근데 호응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여론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 청원은 사실 그냥 본인 각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수준이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떤 분은 또 심리대학을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있는 대학만 해도 더 문제를 네.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심리대학을 만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심리대학은 황상민 심리대학이라. 황상민 심리대학을 만들면요. 황상민처럼 잘리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 문자 쓰신 그 분들 좋은 일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네. 황상민 심리대학 하자면서 보낸 사람이 이상민입니다. 뭔가 이상해. 의심스러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거는 상민들이 네. 양반이 못 되니까 양민들이 아니라 지금요? 예, 양민 되려고 지금 그런다고 봐주세요. 아, 우리 상민이들 많이 열심히 한다. 그럼요. 자, 그래서 이 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답답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언론이나 또는 진짜 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잘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발작적으로 범죄를 하고 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끔찍한 범죄가 되는 상황. 이거는 거의 테러리스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정신병자로 돌아버리는 거는 계속 이 사건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사회 중에서 특히 뭐 촛불 민주화 운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진짜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 말로만 하고 사람을 거의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게 국민을 속인 정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잘리나요? 잘릴 게 없죠. 예. 황심소에서 잘리지는 않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조심 좀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직 정권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같은데 앞으로 정권이나 어차피 희망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는요. 이 연대에 너무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요. 지금 황심소가 조금이라도 어떤 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요. 본인은 유튜브 시작한 지 이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2만 명이래요. 누가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돼. 12만 명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뭐 어차피 그쪽에서도 네, 필요 없대죠. 실제로 아니 네. 필요는 있을 건데 네. 출연료는 어차피 안 줄 준대. 거예요. 못 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황심소 시작한 지 4년이나 됐는데 네. 겨우 3만 명 수준인 건 진짜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 1년에 10,000명 수준도 안 됐으면 초반에 근데 막 확 늘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초반에 확 늘은 법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 쪽팔려 가지고 이제 황심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렇게 그- 하십시다.
이 인간이 도움이 안 돼. 내가 불 질러버려. 이 마라톤 이거. 박사님 쪽팔린다고 접는다는 거는 좀 가오가 상하시는 아니, 일인 우리가 것 지금 같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개가 한 거예요. 지금. 박사님 오늘 그래도 채팅 수가 260명 넘고 260 최근 넘었어요. 근래 들어서 최고의 시청자 아, 수였죠. 황장군과 3만 명사. 오, 맞아요, 맞아. 오. 오, 네. 네. 그 일당 100이니까 300만 대군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사건만 나면 개인의 조현병 탓이다 이러면서 정작 그 원인 그것은 살펴보지 않는 사연에 대해서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